네, 1월 18일 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 끝났으니까 우리는 내일장 대비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인스탑 시간 통해서 내일장 대비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박철순 매니저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유튜브 종목 상담이 있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궁금한 종목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 순서로 저희 박철수 매니저님께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매일경제TV 실시간 댓글에 종목 명과 매수가 구체적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힘 닿는 데까지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박철수 매니저님께서 가지고 오신 공략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에 공략하면 좋을 만한 종목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키워드부터 열어볼게요. 네, 키워드는 2차 전지에서 저평가된 부품주다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오늘 2차 전지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 일단은 지금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네. 오늘 시장을 사실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은 오늘 사실 장 초반만 해도 기관들이 좀 사는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종목들이 좀 잘 가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낙폭을 좀 회복하는 종목들이 나오다 보니까 현금을 들고 있던 분들이 베팅을 했다가 오히려 장 막판에 시장이 무너지면서 손실이 더 극대화되는 경우가 많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느냐. 일단 외국인들과 기관들 같은 경우 단기적인 매매도 하고 있지만요. 실제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좀 매수했던 종목들의 공통점을 보면 네. 일단은 실적이 올해 좀 개선될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역시나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장 막판에 굉장히 많이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실적 개선이 좀 나올 만한 종목들 중에서 그리고 유망 섹터 내에서 실제로 좀 눌림이 나와서 바닥권을 형성한 종목들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로 접근하셔야지 그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종목이라거나 또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종목들은 일단 철저하게 좀 배제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현금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은 엔솔 관련된 이제 수급 공백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을 좀 보유하셨다가 LG엔솔 이슈가 끝나면 그리고 이제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면 그때 좀 더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역시나 2차 전지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오늘도 역시나 그 중에 약간은 저평가된 종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2차 전지 중에서 저평가된 부품주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2차 전지 부품은요, 상신 EDP입니다. 자, 일단 상신 EDP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지만 좋은 종목은요, 사실 타이밍만 잘 잡으면 샀다가 팔았다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종목도 지금 사실 잠시 후에 차트를 보시겠지만 상당히 어느 정도 눌림이 좀 나온 종목이고요. 추가 상승 여력이 많기 때문에 오늘 가져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종목 상신 EDP의 투자 포인트를 한 3가지 정도 찾아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이 종목은요, 2차 전지 관련된 포장재 관련된 대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도 기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신뢰감이 있는 기업이고 다양한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 회사가 하고 있는 2차 전지 이 부품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요. 2차 전지 포장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캔 용기라고 하는데 이 회사는 주력을 하고 있는 게 원통형과 그리고 각형 이 캔을 생산하고 있는데 주력으로 납품하고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 3대 배터리 회사죠. 삼성 SDI 향 매출이 가장 높습니다.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용기의 거의 대부분을요, 삼성 SDI가 다 가져간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삼성 SDI 향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가 바로 삼성 SDI라고 보시면 상신 EDP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2차 전지 원가의 한 7% 정도 담당하고 있는 상당히 핵심 부품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여러 가지 형태의 원형과 그리고 각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상신 ED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업계 선도적인 기술력과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이 캔 용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국내 배터리 3사 수주 확대가 전망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일단 지금 삼성 SDI 향 매출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삼성 SDI는 사실 각형 배터리와 원형을 만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삼성 SDI에 좀 기대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폭스바겐이 전 세계 가장 큰 완성차 업체인데 이 회사가 지금 노스볼트라든지 유럽에 아니면 중국과 계속 거래를 하려고 했지만 사실 이 제품의 퀄리티가 좀 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우리나라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폭스바겐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방향성을 보면요. 각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3사 중에는 삼성 SDI가 각형 배터리 거의 원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와 폭스바겐의 어떤 거래에 대한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삼성 SDI랑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이 회사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자, 거기다 추가적으로 SK온 같은 경우도 지금 각형 배터리에 진출하겠다라고 해서 이미 작년에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LG엔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각형 배터리에 또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실제로 각형 배터리를 상용화시키고 이게 매출의 어떤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삼성 SDI와 더불어서 각형 배터리를 계속 취급했었던 상신 EDP는 당연히 거래 확률이 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3사의 어떤 거래에 대한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스바겐과 만약에 삼성 SDI가 실제로 거래를 하게 되면 이 회사는 당연히 이 위치를 통해서 거래처를 통해서 유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폭스바겐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최근 뉴스 보시면 삼성이 전기차 만든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자, 삼성이 전기차를 만들면 당연히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뭐 100%는 아니겠지만 삼성 SDI와 거래할 확률이 높겠죠. 그럼 당연히 삼성 SDI 향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상신 EDP는 수혜를 볼 수 있는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항상 가지고 오는 종목의 마지막 투자 포인트죠. 네. 실적 고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 4분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돼요. 지금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소외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신 EDP 같은 경우는요, 2022년도, 20년도, 재작년이죠, 이제는. 이때 매출이 한 1,500억 원대였는데, 이제 작년 3분기까지 1,400억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재작년 매출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만한 그런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회사의 배터리에 관련된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실적의 추가적인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도적인 기술력도 갖추고 있고, 안정적인 거래처도 갖고 있고, 실제로 실적을 봤더니 작년도 좋았고 올해도 개선될 확률이 높은 기업이니까요. 상신 EDP, 2차전지 관련된 부품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공략주로 3박자를 다 갖춘 이렇게 상신 EDP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저점에서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오늘 가지고 나와주셨잖아요.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실게요. 네, 사실 지금 요즘에 여러분들이 특히나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저점에서 살짝 반등 나온다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루 안에 오늘 같은 경우도 등락이 굉장히 컸거든요. 오늘 저점에서 반등하는 종목들 사셨으면요, 대다수 오늘 마이너스로 끝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한 번 정도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반등 나왔다라고 해서 바로 접근하는 것보다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받침이 되고 어느 정도 저점에서 반등이 좀 진행이 됐던 종목들, 그리고 고점까지 어느 정도 갭이 남아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상신 EDP는 오늘 이 급락장에서도 잘 버텨줬어요. 오늘 사실 장중에 상당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시장 네. 막판에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이 좀 꼬이면서 좀 밀린 건 있지만요. 오늘 그래도 상승해서 끝났어요. 0.3%나. 그래서 일단 이 정도라면 굉장히 수급적으로도 영향을 덜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시장이 반등 나왔을 때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이제 반등 나와주고 있고 이런 현재 변동성장에서도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시초가에서도 한번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LG엔솔 이제 청약 자금이 좀 환불되기 전까지는 일단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한 3회에서 4회 정도 걸쳐서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평균 단가를 조금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요. 18,500원 정도 선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5,6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신 EDP 목표가는 18,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5,6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공략주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저평가는 똑같은데 이거는 또 장비네요. 아까 네. 부품이었는데. 2차 전지 쪽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사실 네. 소재주들 같은 경우는 워낙 급등이 많았던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놀림 나오는 종목들이 많지만 사실 장비주는 사실 지난주에도 굉장히 잘 갔었고요. 그리고 부품주도 상대적으로 소재에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키 맞추기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이제 부품주와 장비주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지금 투자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차전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도체도 최근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섹터, 한 섹터에서 투자가 진행되고 공장이 증설되기 시작하면요.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장비주입니다. 왜? 일단 수주가 들어와서 이 회사가 더 이상 물량을 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공장을 짓겠죠. 네.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요. 장비를 대량으로 매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소재와 부품은 바로 쓸 수는 없잖아요. 네. 장비가 들어가서 공장이 완공이 돼야 소재와 부품을 소화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장비주가 먼저 움직인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는 부품주 이야기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댓글로 맞추셨더라고요. 이번에도 맞추실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종목 공개해 주실까요? PNT입니다. 네, PNT입니다. 자, 이 종목도 오늘 앞선 종목이랑 좀 비슷한데 일단 장비주에서 선도 기업이기도 하고요. 거의 뭐 1위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회사고 그리고 오늘 잠시 후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변동 성장에서도 역시나 견조하게 버티면서 상승 마감했던 종목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투자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장비 업종에서는 전국 공정에서는 거의 우리나라 1위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한 종목인데요. 자, 롤트롤 기술이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경쟁력과 그리고 전 세계의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은 지금 롤트롤 장비 같은 경우는요. 2차전지에서 이제 분리막을 제외하고 음극재라든지 전해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필요한 전극 공정에 사용되는 필수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PNT는요 국내 시장 점유율 지금 1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왔던 기업입니다. 최근에 뭐 CIS라든지 이 동종업계로 이제 진출했던 후발주자들이 좀 있긴 하지만요. 여전히 이 회사의 입지는 여전히 공고히 지켜주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장비주도 굉장히 많거든요.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만요. 가장 높은 선수금을 이미 받은 회사기도 하고요. 선수금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수주 잔고도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과 가장 직결되는 어떤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재료가 있기 때문에 올해 작년까지도 좋았지만 올해 실적 성장을 굉장히 많이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안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회사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전극 공정만 하는 회사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조립 공정에서 노칭 쪽도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지금 대부분의 공정들이 프레스 형식의 장비들을 쓰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차세대 이제 장비로 각광을 받고 있는 레이저 노칭 장비도 지금 테스트 단계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프레스보다는 레이저를 사용하는 게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고 훨씬 더 깔끔한 그런 공정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바뀌어나가는 추세가 될 텐데 이미 이런 시기 트렌드에 맞춰서 이 회사는 이미 레이저 장비까지도 이미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장비 업체 중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PN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역시나 글로벌 기업 수주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그다음에 삼성 SDI, 노스볼트, ACC 등등등 전 세계 2차전지 대형 기업들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래를 해왔고 지금도 역시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전극 공정이 아니라 조립 공정도 지금 진출했기 때문에 더욱더 거래처를 다변할 수 있고 사실 전극 공정에만 계속 있다 보면 경쟁업체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정 라인을 더 늘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같은 전극 공정 경쟁업체보다는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동박 전 세계 1위 업체가 SK 넥실리스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죠. 그런데 이 회사도 독점적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부분도 기억을 해야 되는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회사의 어차피 또 실적을 봐야 돼요. 마지막은 항상 실적입니다. 자, 지금 2021년도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이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0% 이상 급증을 해줬고요.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요. 23.58%입니다. 장비 업종 내에서는 독보적인 영업이익률을 구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 사실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게 실제 많은 돈을 남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출만 좋으면 뭐합니까? 영업이익률이 좋아야죠. 결국 그래서 실제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까지도 지금 계속적으로 공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공급계약 공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계약 공시는 결국 실적과 직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적 종목들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장비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공략주로는 PNT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사업 구조 다변화로 고성장이 전망된다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도 가격 전략 제시 도와주시죠. 네, 일단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장에서도 사실 1%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변동성은 물론 장중에 있었지만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최근에 살짝 눌림이 받았어요, 지난주에.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형성했고 다시 또 반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구간이라고 봤습니다. 일단 수급도 굉장히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변동성 장에서도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대장주로서의 어떤 안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항상 우리가 지금 전고점에서 단기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전고점을 여러분들이 매수가가 아니죠. 이제 목표가를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중장기로 봐도 되는 종목이지만 일단 전고점 정도를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54,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가장 최근 고가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3,500원, 그리고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로 역시나 분할로 담아가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PNT는 목표가 전고점까지 한 54,000원 정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43,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혹시나 또 목표가 달성하면 리뷰 도와주시면서 2차 목표가까지 네, 제시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그럼 오늘 시장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알아야 내일장 대비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오늘 시장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2차 전지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는데 2차 네. 전지가 오늘 2위에 자리를 했고요. 건설주 그리고 지주사, MLCC도 5위에 자리를 했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도 오늘 7위에 위치를 했고요. 90위에는 패키지 기판과 창투사가 자리했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에서 10개 종목들 종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이 안 좋았는데도 그래도 저희는 핫한 종목들을 이야기해서인지 네. 빨간불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 박철수 매니저님과 함께 자세하게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 SDI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5.3% 상승 마감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2차 전지 셀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종목 내일은 더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삼성 SDI는 사실 굉장히 많이 소외가 됐었던 종목이에요. 네.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조정이 많이 됐었고 사실 최근 들어서 지난달 중반부터 이제 저점을 만들면서 이제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사실 뭐 이번 주에 계속 급락이 나오면서 좀 얘도 어제도 좀 많이 빠졌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뉴스를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걸로 엮여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일단은 네. 삼성 SDI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굉장히 컸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이슈가 너무 많고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잠시 소외가 됐던 거지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훼손된 건 아니거든요, 절대. 그래서 오히려 올해도 삼성 SDI의 어떤 실적 성장과 그다음에 추가적인 수주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미리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좀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급등이 나와서 이제 팔아야 되나 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저점에 잡으신 분들은.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종목을 좀 단기로 보는 것보다는 좀 더 중장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삼성 SDI가 각형 배터리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과 그리고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완성차 업체, 앞서 말씀드린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일단은 각형 배터리로 가겠다라고 지금 방향성을 잡았어요, 이미. 그렇게 되면 삼성 SDI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100%는 아닙니다. 주식의 100%는 없지만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일단 기술력이 가장 전 세계 최고 수준을 위치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업체에 조금 약간 실망을 했던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다시 K배터리 쪽으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형 배터리가 좀 부각이 되면서 삼성 SDI가 계속적으로 추가 수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 K배터리 수요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고 일단 주가가 어느 정도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내용으로 주가가 선반영되면서 조정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좀 천천히 담아가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은 고전모. 네, 고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 SDI는 그 의견과 함께 혹시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더 매도하지 마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보자라고 의견 일단은 주셨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이제 고점 저항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네. 짧은 고점 정도는 항상 1차, 2차 이런 식으로 잡아가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 SDI에 대해서 그 의견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아까 전에 소외받았다, 셀 네. 업체들이 소외받았다, 조정이 너무 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면 좀 반등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네. 종목들까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가장 큰 이슈고 지금 전적인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이 되면 이제 거기에 투자했던 돈들이 나오겠죠. 물론 네. 그 전에 환불금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상장이 되면 단기 투자 자금들은 이제 베팅을 이제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도 물량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다시 그 금액은 다시 LG 에너지 솔루션이 눌림 나왔을 때가 아니면 관련된 동종업계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순환매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역시나 이 종목들도 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삼성 SDI와 같이 이런 3대 우리 배터리사들도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종목들은 약간 일부 비중을 갖고 가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중장기로 조금 약간 포트에 좀 담아 놓으시고 다만 조금 리스크를 가지고 조금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장비주라든지 소재주 같은 경우는 좀 비싼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눌림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부품주들 이제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오른 소재주와 그다음에 부품주 그리고 장비주와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베팅할 수 있는 거는 부품주와 장비주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쪽을 좀 비중을 확대하시고 이런 약간은 지금 무거운 종목들은 비중을 일부만 챙기셔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SK 스퀘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6% 조금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회사의 IPO 랠리 기대감에 오늘 상승했는데요. 내일은 더 갈 수 있을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고입니다. 오. 일단 고인데 왜요? 일단 오늘 한 6% 정도 상승해서 마감이 됐잖아요. 네. 일단은 오늘 저점에서 아주 반등이 잘 나와줬고 일단은 상단에 지금 매물 저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물 저항도 많지 않고 이평선도 지금 뭐 그렇게 많지가 않죠. 왜냐하면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사실 SK 스퀘어는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되게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상장 이후에 한번 저점을 만들었었잖아요. 최저가를 한번 만들고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공모가북을 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상장했을 때 가격에서 내려온 다음에 저점을 만들었는데 이 저점이 전저점보다는 상당히 좀 올라와서 저점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점이 더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점이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지금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물론 기술적 분석 상으로지만 그래서 일단 저점이 높아진 것 자체가 일단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를 보시고 그다음에 짧게 보시는 단기 매물 자금이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전고점 좀 직전에서 파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SK 스퀘어 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시장에서 또 핫한 게 상장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SK 스퀘어도 오늘 자회사가 상장한다는 소식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상장 소식 때문에 수급 꼬임 현상도 발생하잖아요. 네. 어떻게 좀 주가 영향은 미치지 않을까요? 일단은 자회사 상장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수급이 좀 꼬이면서 관련 회사들, 계열사들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네. 왜냐면 상장한 쪽으로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를 보잖아요. 그러면 LG 화학이랑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LG 화학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졌다가 다시 또 강하게 또 올라와 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전략은 바꿔야 되겠지만 무작정 다 빠진다라고 조금 보지는 않고 있어요. 일단 어느 정도 저점 좀 만들었고 그리고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슈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얘네가 지금 SK텔레콤에서 이제 인적 분할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적 분할에서 나오면서 이 회사가 이제 통신 쪽으로 분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통신주였을 때는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비중에 제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이슈도, 수급 이제 유입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잘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저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고점 정도는 한 번 정도 올라가 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추가 상승도 충분히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없었던, 많지 않았던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이슈가 있다는 점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 가지 배워갑니다. 이렇게 SK 스퀘어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나눠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현대에너지 솔루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8.18% 상승 마감했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과 함께 올해 소실적 전망에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요즘 정말 실적 관련한 뉴스들이 나오면 주가들이 강세를 나타내는 것 네. 같아요. 내일은 어떻게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저는 일단은 일단은? 참 애매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단기 매물들이 어느 정도만 오르면 바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일단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수익을 좀 챙기자 이런 실제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도 18%나 올랐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인 거예요. 회사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곤데 네. 분할 매도로 조금 이제 대응을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매물에 대한 어떤 부담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 다행인 점은 제가 다행으로 보는 거는 급등이 나오고 사실 제가 불과 어제 같은 경우도 윗꼬리가 굉장히 길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다시 한번 부딪히고 나서 또 밀릴 줄 알았어요. 밀릴 가능성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뚫고 올라가서 200일선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종가가 이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종가보다 지금 이평선이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0일선을 강하게 좀 하향 이탈한다고 한다면 일단 현금화를 시키되 일단 내일 좀 시초가에서 큰 변동성이 없고 무난하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절반 정도는 한번 비중을 좀 챙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도 이게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최근에 이제 투자자별 어떤 수급을 보면요. 기관들이 이미 오늘 좀 많이 던졌어요. 이미 수익을 챙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네. 보니까 기관들이 한 3만 4천 주 정도를 던졌거든요. 그래서 내일 안 던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기관들이 또 내일 많이 던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좀 빼자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절반 정도는 일단 빼실 생각을 좀 하시고 기관들이 더 내일 또 던진다라고 한다면 현금을 더 많이 챙기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고지만 분할 매도를 하면 어떨까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관이 던졌기 때문에 내일의 기관의 수급을 좀 잘 살펴볼 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태양광 시장은 본격적으로 언제쯤 시작될까요? 지금 태양광 쪽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너무 그러니까요. 테마가 나왔다 들어갔다 사실 태양광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일을 10년 넘게 하면서 네. 가장 셌던 때는 뭐 2010년도 이럴 때인 것 같아요. 옛날에 라떼는 말이 하네요. OCI가 막 올라갈 때 네. 그때는 진짜 무섭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사실 좀 지루한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태양광 쪽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올라가긴 해도 관심이 잘 안 가고 오히려 저는 같은 친환경 관련된 섹터라고 한다면 오히려 풍력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수소법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밀렸던 것도 있고 최근에 뭐 제네시스에서 뭐 수소차를 이제 중지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지만 일단 뭐 대선 이후에는 수소 섹터가 좀 잘 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선반영되는 부분들 분명히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이제 수소 산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쪽이 좀 더 올해는 좀 더 강하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풍력은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시장을 갖고 있는데 독일도 국토의 일부분을 풍력으로 다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잘 생각해 보시면 땅이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어디다 하죠? 육지에다 해야 되잖아요, 보통. 네. 근데 육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그렇죠. 거죠. 땅값도 비싼데 요즘. 그래서 사실 풍력을 하기 굉장히 좋은 나라가 땅이 조금 좁은 나라 같은 경우는 풍력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삼강 MNT도 있고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최근에 보시면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실적까지도 잘 만들어내고 있는 게 오히려 태양광보다는 저는 풍력으로 보고 있는 거죠. 실제 실적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물론 태양광도 괜찮지만 좀 더 길게 보고 좀 더 안정성을 따진다라고 한다면 실적을 좀 더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풍력이라든지 그리고 성장성을 본다면 수소 섹터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친환경 섹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소외됐던 이런 태양광보다는 풍력, 수소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특징된 종목 코인스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이녹스 첨단 소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 좀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속적인 마진 개선에 목표가 상향됐거든요. 네. 더 갈 수 있을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이건 고입니다. 네. 고인데 왜요? 또 이게 급등한 종목들은 이게 계속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더 올라가면 당연히 좋죠. 그쵸, 그런데 대량 매물이 언제 나오느냐는 사실 신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을 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면 좀 더 대응은 편하겠죠. 왜? 무조건 수익 구간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반등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반등이 나와서 이제 매수가 거의 다 왔는데 갈까 안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차익이 좀 빨리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매수가가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는 구간에서 저항받고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수급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처럼 좀 손이 큰 이런 수급 주치자들이 좀 던지는 구간들이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도 조금 따라하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은 이녹스 첨단 소재는 굉장히 저도 좋게 보는 종목이에요. 제가 이녹스 계열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일단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뭐 FPCB용 이런 제품이라든지 또는 반도체 패키지용,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용 OLED 관련된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OLED 쪽이 매출 비중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FPCB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OLED가 매출 비중이 가장 크니까 주력 사업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익을 가지고 오는. 그래서 OLED 시장을 안 볼 수가 없어요. 항상 기업을 보실 때 그것에 가장 많은 매출을 가져오는 거, 실적을 가져오는 게 뭔지를 파악하시고 그 업황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OLED 업황 굉장히 좋거든요. 최근에 이제 보시면 뭐 애플이라든지 지금 삼성 노트북에도 지금 OLED를 적용하겠다 이런 것들이 거의 기존 사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OLED 수요가 굉장히 많고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앞으로도 올해도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OLED 쪽도 사업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뿐만 아니라 이녹스라든지 이런 데들도요. 사실 2차전지 관련된 섹터가 사업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극재 쪽에서도 상당히 차세대 음극재를 개발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유망 섹터 관련된 사업들을 잘 영위하고 있는 계열사들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그룹주 자체들이 잘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다만 이제 일단은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최고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음봉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일단 그때는 절반 정도는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으로 가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녹스 첨단 소재는 고지만 수급을 잘 한번 살펴보자라는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OLED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OLED에서 뭐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LCD처럼 가격 인하 우려는 없을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LCD와 비교를 하면 OLED가 더 좋아 보여요. 왜냐면은 오히려 OLED가 좀 옛날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나중 기술력이기도 하고 비싸기도 했지만 이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OLED가 적용되는 분야가요.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이런 것들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고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손실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메타버스라든지 뭐 가상현실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야에서 지금 OLED는 거의 필수적인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장하고 있는 산업 쪽에서 OLED 관련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가격에 대한 변동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가격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죠. 고정되는 건 아니니까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 소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OLED도 역시나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기업들은 수익을 벌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가 전방 산업에서 많아져서 OLED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요. 가격 경쟁력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가격 협상력도 생기게 되겠죠. 왜? 지금 만드는 회사가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위치에서 협상력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OLED 관련된 섹터 자체를 좀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OLED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럼 10개의 종목들 고일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스탑 주셨고요. HTC 현대산업개발 스탑, 이렌시스 스탑, 마지막으로 SB 인베스트먼트 스탑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렇게 모두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려야 하거든요. 그 전에 잠깐 우리 시청자분께서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의 투자 인사이트를 어디서 얻어야 하냐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일단 지금 장중에 여러분들께 다양한 지금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전략이라든지 대응 전략 그리고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요. 매주 뭐 또 일요일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간 증시 일정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2034번으로 박반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정보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댓글 남겨주신 시청자분께서는 문자 샵 2034로 박반장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나와 있을까요? 네, 팅크웨어 있고요. 모다이노 칩, 네페스 있습니다. LG U+도 있는데 어떤 종목부터 도와드릴까요? 네. 일단 처음부터 도와드릴까요? 네,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네, 팅크웨어고요. 28,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은 10%예요. 네, 일단은 뭐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고요. 일단 최근에 이제 횡보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 지금 좀 더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좀 하실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사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블랙박스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얽힐 수가 있는
섹터긴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최근에 실적이 뭐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실적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의 수급이 좀 많이 소외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회사예요. 나쁜 회사가 아니라 좋은 회사인데 이미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금 내일장에서 어떻게 보면 어제죠. 어제 종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은 현금화를 시키고 일단 저점을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전저점을 이탈을 했죠. 최근에 횡보 구간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포심에 던지는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내일장에 좀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현금화를 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눌림 나오고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이슈가 끝나고 나서 수급이 전체적으로 좀 안정화가 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는 기업이니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회피할 준비는 좀 잠깐 하자. 다만 회사 자체는 좋기 때문에 눌림 나오고 그다음 반등 나왔을 때 제적보다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내일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한 지금 가격으로 보면은 이 정도 가격에서 끊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전고점 최고가까지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한 21,500원 정도 선에서 한 번 정도는 21,500원. 1차적으로 수익을 좀 챙기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팅크웨어는 내일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보고 혹시나 나오면 21,000원, 뭐 21,500원 부근에서 매도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종목 상담을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박 반장님, 박철수 매니저님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시니까요. 또 다음 주 화요일에 종목 상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